자, 테마주 전성시대 신성장 동력, 4차 산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바이오, 나는 바이오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과연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올해보다 내년, 또 내년보다 내후년, 적어도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3, 4년, 뭔가 지금보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산업, 또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자, 이쪽이 결국 이제 주도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글로벌 경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굴뚝 산업, 덩치 큰 산업들은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뭔가 차별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은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5G, 뭐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오늘 함께 하신 파트너분들께 이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 야, 이 섹터는 정말 지금보다 향후 돈 좀 많이 벌 것 같고 또 이 안에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섹터를 괜찮게 보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쪽을 괜찮게 보는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요. 뭐 다 괜찮겠지만 하나만 탁 찍으라면 우리 한옥수 파트너님 어떤 저는 섹터인가요?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 야, 역시 인공지능은 느낌 확 오긴 오는데 네. 참 종목 고르기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잠시 후에 인공지능을 왜 좋게 보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종목 얘기까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관용 파트너님께서는 자, 4차 산업혁명 네. 주목하고 있는 섹터 하나만요. 좋을까요? 뭐 한 두세 개 불러주시고 하나를 탁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자율주행과 5G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율주행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일단 5G. 뭐 얼추 봐도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특히 하나만 찍는다면 자율주행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박찬욱 파트너의 네.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4차 산업 중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자율주행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자율주행을 좋게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요 산업 섹터를 왜 좋게 보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잠시 후에 관련된 파트에서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인공지능 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막연하긴 막연해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 좀 좋아질 거라고 사실 뭐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전에 이제 바둑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 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딥러닝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익혀가면서 일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4차 산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이제 일단은 항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정부에다가 무조건 미래는 인공지능이다. 첫째도 인공지능이고 둘째도 인공지능이고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룹의 어떤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단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언을 했던 것이 그때 적중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쪽에서 일단 자율도 중요하고 5G도 중요하고 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도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일단 뭐 수년 안에는 아마 우리 지금 일반인들도 대부분 인공지능을 갖다 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인공지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우리 바둑, 알파고 하면 그렇죠. 인공지능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요즘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걸 검색하게 되면 이분이 뭐를 주로 검색하는지 그렇죠. 또 몇 시 때부터 몇 시 사이에는 또 뭐를 또 많이 검색하는지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 다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맞는 그 타겟팅 광고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뭐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앞으로 이걸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좋게 보는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송관용 파트너께서는 5G와 자율주행 네. 두 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쪽을 좋게 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쪽 산업이 꼭 좋다 이제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이 왜 4차 산업을 이룰 수밖에 없는지 거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6.0%예요.
27년 만에 최저치인데 여러 군데에서 막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의 성장률이 훨씬 더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에서 GDP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를 줘요. 중앙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 조작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정도는 지금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의 인민대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쌍승쩌 교수가 실제로 우리가 뭐 재정 수입이나 기업 매출, 국민소득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6% 성장률이 가능하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성장률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산하 제한 정책으로 노동력은 지금 바닥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노동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자,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5G,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를 하려고 하니까 막 빡쳐서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하고 제동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은 시대적인 부흥에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그중에서 자율주행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된다. 현대차가 2027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고속도로를 다니는 레벨 3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시내 주행도 가능한 레벨 4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가 드랍을 걸 것이고 우리 정부도 밀어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 자,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5G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뭐 이 4G에서 5G 넘어오면서 이게 그렇게 뭐 좀 분위기를 탈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5G 분위기가 기대 이상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G 시장 열리면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보면 뭐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위에서만큼은 핸들을 놓고 가도 잘 가더라고요. 네, 반자율주행 정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머지않아서 내비에다가 집 주소만 찍어 놓으면 차 안에 사고 있더라도 차가 알아서 다 가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 뭐 사실은 지금도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뭐 고속도로 안에서는 차선 안 바꾸고는 알아서 막 가니까 막 그런 시대도 곧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잠시 후에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홍 파트너께서도 자율주행 예를 주셨는데 네. 같은 맥락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가장 협업이 잘 이루어진 분야는 자율주행차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10월 15일 날 그 국가혁신 클러스터 그 자율주행차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울산시하고 세종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는 아시다시피 현대차라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고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 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4차 산업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가 되는 것은 스마트 시티하고 연결된 자율주행차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기업하고 합작사를 이루면서 이 자율주행차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기아차 그룹 최근에 3분기 일회성 비용이 예상 밖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해서 뭐 주가는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전 세계 이 자율주행차 시장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 이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것처럼 현대 기아차 그룹이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여타 국가들 이 자동차 회사들보다 좀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을 갖고 끄집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판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종목 얘기 바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공지능부터 종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지금보다 돈 많이 벌 것 같은 기업, 사실 좀 올랐더라도 그런 기업들은 좀 빠져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보다 좀 이익 많이 낼 것 같은 기업이 뭘까? 많이 있지만 하나만 찍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줌 인터넷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뭐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이고 뭐 자율주행도 일단 중요하지만은 이런 분야는 또 많은 또 비용들이 또 많이 추가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줌 인터넷은 이제 이 줌닷컴이라는 계열사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단 하는 일들이 보면은 인공지능 앱과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검색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줌 인터넷이 이 줌닷컴이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검색 부분에서 이 회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줌 인터넷은 주목할 만한데 특히 이제 손정 회장이 한국에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다가 강력하게 일단 주장했었고 그래서 일본은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에 뭔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투자 대상에 바로 이 줌 인터넷이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일단 이 인공지능과 관해서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줌 인터넷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턴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자 한옥숙 파트너의 AI 관련주 관심 종목 줌 인터넷 얘기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송관중 파트너의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쪽인가요? 자율주행차 쪽인가요? 합해서 합해서 네. 두 개를 다 하는 회사인가요? 네네. 일타 양피입니다. 자, 5G하고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5G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버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숨은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번호 경쟁력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이 회사는 그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뭐 중계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 5G 투자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쪽에 상당히 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작년 재작년에는 400억, 50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900억 정도는 찍힐 것이다. 지금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에 따른 그런 수혜도 좀 입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드림텍 지분을 34%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상당히 삼성전자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지문인식 모드 공급량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좀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하고 지금 4단계 도심 자율주행 개발 계약을 맺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5G 자율주행 그리고 본업 경쟁력 그다음 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정비율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송관중 파트너의 관심주 유니퀘스트 5G와 자율주행 1타 양피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자 박찬웅 파트너의 종목 좀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관련 회사 설명을 주셨는데 네. 설마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모두가 네. 다 알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데요. 네. 저는 국내 자율 주행차 이 실질적인 선두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현대차 그룹에서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AS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그 미국의 액티브사라는 그 자율주행의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합작 투자를 5대5로 해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 회사를 미국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26%, 기아차가 14%, 현대모비스가 10%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현대차하고 자율주행 부품에 관련된 사업을 했던 그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현대차하고 협업할 줄 알았더니 이제
현대차가 따로 미국 회사하고 합작사를 세우는 바람에 그 회사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모비스는 이 합작사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현재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액티브라는 그 미국의 회사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현대차가 기술이 부족하다고 일본 자동차 회사, 독일 자동차 회사가 무시를 했지만 이제 액티브사하고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현대차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 그 그룹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중심인 회사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는 일단은 최근에 RV, SUV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품들 굉장히 비싼데 판매 단가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AS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매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전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 기술도 기술로 인한 매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대차 그룹 최근에 리콜 문제 때문에 악재가 있었는데 이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저는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3만 5천 원이고요. 그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부근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모비스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박찬욱 파트너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